우리의 일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아내는 나보다 2살 어리고 그녀의 이름은 화연이다. 화와연 자를 써서 지어진 이름은 아내의 성격과는 상반된 느낌이었지만 의미를 알고 나서는 웃음이 나왔다. 아내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원하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불과 연이 들어간 이름을 지으셨다고 장모님이 농담을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35이라는 나이로 몸매의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만 165cm라는 키 덕분에 여전히 날씬해 보인다. 2사람 다 일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부부 생활이었다. 아이 문제보다는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더 걱정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결혼 8년차가 된 우리는 중년 부부가 되었다. 아내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건강한 몸매를 유지했고 나는 자동차 판매에서 렌트카 운영으로 전환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18대의 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좋은 고객층을 형성했다. 아내가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해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했다. 하지만 일상에 치이다 보니 부부관계가 소홀해졌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매주 수요일,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한 복장을 하고 출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아내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저녁 6시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나왔고 그중 아내와 함께 나온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며 함께 이동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졌고 뒤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아내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모텔의 종업원에게 방을 부탁하며 아내와 그 남자가 있는 방의 옆방을 요청했다. 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협박을 섞어가며 방을 얻어냈다. 모텔의 복도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방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며 아내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로 했다. 결국 나는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심했다. 눈 누구세요? 낮은 목소리로 묻는 나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 아래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요. 건물 사장입니다. 목소리는 긴장한 듯했지만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는 그저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나는 문틈으로 방 안을 살짝 엿보았고 그곳에는 이불을 덮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한순간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겁에 질린 듯했지만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내 행동에 당황한 듯 보였고 나는 그를 쳐다보며 의자에 앉았다. 앉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남자는 내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더듬거렸다. 그러나 나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고 그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더듬거리며 입을 떼었다. 저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정했고 변명이 가득했다. 그래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당신들도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요. 아내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나와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할 듯했다.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유지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요? 남자는 여전히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에서 후회와 불안함이 읽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 같았다. 나는 그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다.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이제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엄격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경고했다. 아내는 나를 보며 눈물을 참는 듯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제 끝났으니 나도 물러날게요. 당신들도 이 일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방을 나서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나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로 나를 붙들었다. 제발 저희 집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없어요. 당신도 이 상황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가세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방을 나섰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적어도 이 순간은 끝난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무슨 일인 거예요?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사실 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오늘은 그것이 절정에 이른 날이었다. 잠깐 진정해. 아무도 너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얘기 좀 하자고. 우리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내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갈등을 미루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고 해결해야 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앉은 소파의 맞은편에 나도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옆에 앉아있던 친구에게 눈길을 주었다. 이 친구는 오랫동안 우리 사이의 긴장을 목격해온 사람이었고 나는 그가 오늘 대화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친구는 잠시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와 아내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돕고 싶어 했다. 그래, 나도 너희 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어쩌면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그는 신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잖아. 내 말에 아내는 눈을 내리깔았다.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하게 되었다. 나 역시 감정적으로 멀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도 너의 감정을 몰랐던 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 내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갈등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해하려는 마음도 엿보였다. 맞아. 나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게 싫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우리는 단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였을 뿐이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작은 일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자.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사이도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어. 내 말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차츰 해소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때로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기도 했고, 나는 그 순간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친구는 조용히 우리 대화를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에만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우리 둘 다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다. 지금까지 네가 느낀 감정들을 몰라서 미안해.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너의 입장에서 보니 내가 많이 잘못했더라. 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내는 내 사과를 받아들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미안해.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야겠지. 그녀의 말에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마침내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얽혔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다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와 친구는 아내와 함께 웃으며 이 순간을 기념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거야. 그렇지? 내가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는 정말로 달라질 거야.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